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지난주에 우리가 62페이지까지 진도 나갔었죠? 그럼 오늘 어디 할 거냐면, 교재에 보시면 63페이지예요. 63페이지 보면 승계제도입니다. 자, 제가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오늘. 자, 폐업을 했습니다, 개공이.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사장님이 다시 재등록을 해요. 그러면 폐업을 했다, 재등록하는 것은 자유예요.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어. 그런데 폐업을 했다, 다시 차리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보시면 왜 나쁜지 아실까요? 이 개공이 벌써 영업정지 같은 것을 2번이나 얻어맞은 상태에서 갑자기 폐업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재등록하는 거예요. 다시 차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폐업한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영업정지를 최근 1년 이내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삼진아웃죄에 걸려서 등록이 취소돼야 되니까 그거 피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영업정지 받을 짓을 다시 한 번 더 하기 전에 재빨리 폐업. 그랬다가 다시 차려가지고 폐업 전에 영업정지 2번 이미 얻어맞은 거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재등록했을 때 폐업 전에 영업정지 2번 받은 요 기록이 무조건 없어진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폐업하고 다시 차렸을 때는 영업정지 받은 요것은 요 날부터 1년 동안은 살아있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받은 영업정지는 요 받은 요 날부터 1년 동안은 따라다니게 법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두면 폐업을 했다 다시 차리더라도 재등록 이후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폐업 전에 받은 영업정지 2번이 살아있다. 그러면 업무정지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1년도 안 돼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던 삼진아웃죄에 걸린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폐업했다고 해도 영업정지를 때리는 게 아니고 2번 받은 것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더 무겁게 가중처벌을 받게끔 법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진아웃죄에 걸리니까 이때는 영업정지를 때리는 게 아니고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그것도 반드시. 그래서 무겁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받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게 평생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1년간만 따라다니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누적을 시켜서 가중처벌할 때는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누적을 시키니까 그렇다. 제도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조문에서는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이 있다면 그 행정처분의 효과를, 불이익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스란히 떠안도록 법을 만들어놨다. 승계가 되도록. 이 승계는 1년 동안만 따라다니게 만들어놨고 그게 언제부터 1년을 치냐면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니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처분일이에요. 그때부터 1년 동안은 살아있다. 요건 요 두 번째 받은 건 요게 처분이에요. 그때부터 1년 동안만 따라다니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첫 번째 포인트가 요 1년 물어보고 처분일 물어봐요. 이걸 폐업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재등록한 때부터 1년 동안 승계돼요. 그것도 안 되고. 처분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기간은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누적이 되는 거지 3년간 승계되고 그러지 않다.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나올 때 지금까지 보면 조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효처일승. 효처일승. 문제 나올 때 이 지문 순서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효처일승. 아무 뜻이 없어. 그래도 뭐야? 막 죽자고 암기하셔야 돼. 효처일승. 이렇게 해서 지문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나쁜 사람이 또 있죠.
두 번째 나쁜 사람은 요 첫 번째 나쁜 사람보다 더 동작이 빠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경우는 A라는 계공인데 폐업을 했어. 근데 폐업하기 전에 여기는 얻어 맞았잖아요. 영업정지, 과태료. 근데 여기는 받기 전에 위반행위만 저지른 거예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등록취소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업정지 받고 등록취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 받을까봐 그거 받으면 결격자가 되니까 그거 피하려고 재빨리 폐업을 했으니까 이 사람보다 더 동작이 빠른 거지. 그랬다가 이 사람이 영원히 중개업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용해지니까 슬그머니 다시 차려요. 이랬을 때 이 사람한테 폐업 전에 저지른 짓이 있기 때문에 재등록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폐업 전 위반행위를 막 들춰내가지고 당신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구만. 등록 취소야.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네? 그러니까 너 영업정지야.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때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위반행위 저질렀는데 폐업했다. 나중에 다시 차렸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법 위반행위 저지른 사람은 다 폐업했다 다시 차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폐업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가 있으면 그 위반행위를 갖다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걸로 제도를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위반행위를 승계하니까 재등록 이후에 행정처분을 때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나쁜 사람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놨고 결국은 큰 원칙은 폐업했다 다시 차리면 폐업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랑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사람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대원칙을 정해놨죠. 이 사람이다 이런 뜻. 근데 여기서 밑에 거 보면 위반행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받을 짓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을 폐업했다가 다시 차렸어요. 그럼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등록 취소를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등록 취소를 갖다가 받게 되면 원칙은 등록 취소 받을 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1년 동안 폐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자발적인 폐업 기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은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 빼주는 것이 정상이다. 사실은 폐업을 한 이유가 위반행위에 따른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폐업한 건 사실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년 동안 자발적으로 영업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에 따른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는 빼주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만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자발적인 폐업 기간 1년을 빼니까 2년간만 결격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2년이었다고 하면 2년을 빼주게 되니까 등록이 잘렸습니다만 결격 사유 기간은 단지 1년밖에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야. 빼준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6개월 동안 폐업을 했어요.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고 6개월간 폐업을 하고 다시 차렸어. 그럼 이런 사람한테 영업정지를 갖다가 때릴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 때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한 4개월짜리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근데 여기 6개월을 갖다가 폐업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차렸어.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을까? 기간으로 봤을 때는 때릴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 6개월간 폐업을 했으니 업무정지는 길어야 6개월인데 지금 4개월 얻어맞을 그런 짓을 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못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법에서는 요 6개월 동안 폐업해도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도록 해요. 합니다. 때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몇 개월 때릴까? 영업정지 때릴 때. 4개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죠? 근데 6개월 동안 폐업을 했어. 얼마를 때릴까? 영업정지를. 응?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4개월? 6개월? 아니, 4개월 받을 짓을 했으면 4개월을 안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때릴까? 고민되시는 모양이네. 그럼 이걸 살짝 바꿔줄게요. 이걸 중간에 폐업을 한 2달 정도 폐업을 했다. 이렇게 바꿔줄게. 자,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때릴까? 2개월? 3개월?
4개월? 결론은 행정관청 마음이에요. 행정관청이 4개월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고 3개월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고 2달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폐업전 위반해가 영업정지일 때는 폐업한 기간이라든지 폐업한 사유를 고려해서 적당히 때리는 거야. 근데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1년 동안 폐업했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하긴 하지. 결격 사유 기간은 얼마냐? 그러면 기계적으로 빼줘요. 그러니까 시험은 업무 정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 내기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를 알아두시는 거예요. 응? 등록 취소만 시험에 낸다는 거지. 똑 떨어지니까. 응.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예를 들어서 4년간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4년간 폐업했어도 너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등록 취소야. 이렇게 때리면 몇 년 동안 결격자예요? 마이너스 1년이야. 1년을 다시 돌려줘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4년 정도 폐업을 해버리면 아예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지만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라 이거. 그래서 자, 원칙은 폐업전 위반이가 등록 취소 받을 짓이요. 그러면 중간에 폐업했다가 재등록하게 되면 등록 취소를 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 원칙 써놨잖아요 벌써. 원칙이고 그 기간은 결격서 기간은 그걸 빼줘 이걸. 그런데 저처럼 3년을 초과해서 폐업을 하는 그 상태가 돼버리면 아예 등록 취소를 할 필요성이 없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폐업전 위반이가 등록 취소 받을 짓이었다. 그랬을 때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등록 취소를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폐업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일 때는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외를 정해놨어요. 예외. 때릴 수 있는 게 원칙. 다만 장기간 폐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못 때린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요걸 보시면 사실은 영업정지 기간은 길면 6개월이니까 그게 그대로 아구를 맞춰서 하면 이게 6개월이라 돼.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은 6개월 기간 넘어갔으니까 업무정지 못 때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늘려준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요게 좀 독특하죠. 이것은 이해가 탁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예외를 또 알아두셔야 돼. 시험에 나오는 곳이 딱 정해졌어요. 첫 번째 저기 효, 처, 일, 승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여기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빼준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결격 사유 기간 정할 때. 자, 세 번째는 요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자,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못해.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 버렸죠. 그럼 아무리 폐업전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일지라도 영업정지를 못 때려. 요것이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요.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 취소를 못하니까 폐, 삼, 취. 그 다음에 폐, 일, 업. 아무런 뜻도 없어요. 주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 뭐 자기 나름대로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별것도 없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폐, 삼, 취, 폐, 일, 업 이렇게. 요 세 가지입니다. 제일 앞에 효, 처, 일, 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업기간 빼준다는 거. 결격사유기간 정할 때. 세 번째는 폐, 삼, 취, 폐, 일, 업. 이거 암기해버리셔야 돼. 그런데 이때 암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 이런 얘기가 한 번 더 있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몇 년 지나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리게 됩니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리게 돼요. 시효제도 이런 거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자, 그럼 지금 들으세요. 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 이 숫자 3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같아. 우리 사람은 3자 되게 좋아해. 네? 가위바위보 볼 때도 3세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시효제도 요거 3년 지나버리면 영업정지를 못해.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사랑하는 그 시효도 그것도 있다고 그래.
몇 년이라고 그래 보통? 아니 10년. 여러분 생각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짧을 수도 있지만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3년 얘기하더라고. 3년. 그럼 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막 이렇게 좋은 감정이 나오는 게 3년 지나면 또 안 나온대 그게. 예. 그래서 시효가 보통 3년이에요. 3년.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3년 지났어요.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려요. 3년이 경과했으니까 영업정지 못 때린다는 게 있다고. 이게 시효제도예요. 시효제도. 그래서 3년. 그런데 보면 여기는 업무정지 못 때리는데 1년 넘었으니까 영업정지를 못 때린다고 그러고 똑같이 영업정지 못 때리는데 이때는 3년 지났으니까 업무정지 못 때린다고 그러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 중에서 네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 차이점. 똑같이 영업정지 못 때리는. 근데 이때는 왜 1년이고 이때는 왜 3년이냐 이거지. 그죠? 근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뭐 딸 건 없는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업무정지 못 때리는데 어느 때 1년이 됩니까? 폐업기한이 나오면 1년이라는 이 얘기가 나오면 폐업기한 얘기가 없으면 3년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버리셔야 돼요. 폐업기한 안 나오죠? 그럼 몇 년 지나면 영업정지를 못 때리게 돼요? 3년. 그래서 3업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같은 업자니까 폐일업 3업인데 이걸 조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업자를 조금 글자를 바꿔서 합으로 바꿉니다. 합자가 업자예요. 그래서 3합을 못 먹습니다. 3합. 3합 뭔지 아시죠? 요새는 3합 같은 것도 보면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막 그거 해주더라고. 이렇게 뭐지? 이거 갖다 주는 걸 뭐라 그래? 배달. 아니, 제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쉬운 용어라든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합을 못 먹습니다. 3합 뭔지 아시죠? 뭐 홍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하고 뭐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제가 3합을 못 먹었어요. 진짜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어떤 상가집에 갔는데 홍어가 나왔어.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먹으려고 이렇게 고개도 돌리고 있는데 그 상주 되시는 분이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권해가지고 괜찮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먹었는데 끝내주는 거야, 맛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홍어가 어떤 홍어냐에 따라 질에 따라서 맛이 확 다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맛을 봤던 건 진짜 홍어가 아닌가, 뭐 맛이 없는 홍어였고 그 상가집에 가서 먹었던 홍어는 끝내주는 거야. 그 뒤부터 그냥 뭐야. 홍어 나오면 그냥. 근데 여전히 지금도 못 먹습니다. 지금은 비싸서 못 먹어요. 3합을 못 먹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 합자가 업자입니다. 3합을 못 먹어요. 패자가 나오면 폐일업. 지금 본 요 네 가지 내용이 승계제도 이렇게 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문제가 약간 안 되지만 내용이 많지 않은데 좀 복잡하니까 암기할 걸 암기하고 이해를 해두셔야 돼. 문제 나올 때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사례 문제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그렇죠?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 받을 짓이지만 이거 뭐죠? 삼진아웃죄에 걸렸으니까 삼진아웃죄에 걸렸으니까 절등치가 되죠. 이거 대신에 등록을 잘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 저기 여기 효과승계제도예요. 이게 우리 지난주 이거 많이 했었잖아. 벌써요 여러 번 얻어맞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위에 게. 그죠? 1년 동안은 따라다니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돼서 절등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요 첫 번째 영업정지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2017년 5월 27일이고 마지막 영업정지 받을 이거 뭐야?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 있잖아요. 요것은 2018년 10월 9일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사례 문제. 위에 것처럼 요게 1년이 안 됐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절등치가 되겠죠. 근데 벌써 요거요 2018년 10월 9일이니까 요때 5월 27일 기준하면 요것은 1년 넘어버렸네?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은 상태에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 요거라고. 3번이라고, 3번. 어떤 사유예요, 이거? 그냥 업무정지예요. 3번이니까. 3번이니까 그냥 업무정지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례 문제, 겉은 똑같지. 근데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확 틀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응? 1년 전이잖아요. 입대 기준 했을 때. 그럼 이건 사라진 거지. 안 따라다니지 더 이상. 5월 27일 2017년. 이건 10월 달 1년 하고도 한 5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따라다닌다. 응? 언제까지만 따라다니는데? 1년 동안. 얻어맞은 때부터 1년 동안만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 지금까지 전부 다 지문 문제로 나왔는데 지문 문제 나오면 효과 나오면 너무 좋아요. 효, 처, 일, 승. 순서 못 바꿔요. 효, 처, 일, 승 이렇게. 근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게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날짜를 갖다 잘 계산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대비죠. 자, 넘어왔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고서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적에는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이 요겁니다. 요거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자, 니은번.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거로 봤을 땐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요거잖아요, 지금.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재등록을 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니은번은 아시겠죠? 그러면서 디귿번 보시면 등록 관측은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의 기간 고려합니까? 고려하고 폐업의 사유도 고려합니까? 고려합니다. 기출문제에서 맞는 집으로 나왔었어요. 둘 다 고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거. 지금 방금 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를 봤어요, 지금. 원칙을. 근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나오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폐업 기간이 장기간이 됐을 때는. 그때는 더 이상 행정처분을 안 때리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해버리면 더 이상 등록 취소를 못한다. 요게 폐3취예요. 등록 취소 못하는 거. 동그라미 니은번. 폐업 전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하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못 때리죠. 요게 폐1업 이렇게 암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글로만 나왔어요. 여기에 그 효과란 말 왔죠?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효과 나왔다 그러면 효, 처, 일, 승이에요.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뭐가 돼요? 승계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 바로 요거죠. 효, 처, 일, 승 이렇게 돼요. 자, 동그라미 4번은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장 벌칙으로 갑니다. 벌칙인데 요게 벌칙이 시험 문제 비중은 2문제예요. 역시 나눠드린 벌칙 암기사항이 있죠? 자, 그걸 보면서 암기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 승계제도 요것을 사례 문제로 낸다든지 까다롭게 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에서 사례 문제로 냈어요, 이걸. 그래서 특히 요 케이스를 사례 문제로 냈지, 요 케이스. 때릴 수 있냐, 없냐, 얼마 동안 결격자가 되냐, 이런 걸. 그래서 최근 문제가 그런 게 나왔는데 그건 중개사법은 출제운이 안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출제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사람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같으니. 네, 그러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요. 벌칙 보면 벌칙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벌칙이다 이렇게 되면 벌칙은 2문제 정도 비중이 있고요.
여기에 형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서벌이라고 하는데, 질서벌이라는 표현은 이제 교과서에 나온 표현이긴 한데, 실제는 과태료라는 그런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과태료 매기고, 그 다음에 형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징역을 살리고, 또 벌금을 물리고,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제일 가벼웠을 때가 과태료 매기는 겁니다. 좀 위반의 정도가 심했을 때가 벌금 물리고, 제일 심했을 때가 징역을 살리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벌칙이다. 요건 특징이 법원에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법에서 정도에 따라서,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미리 다 정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요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걸 빨리 해봐야 됩니다. 자, 거기 요걸 3학년 3반이라고 부를게요. 제일 위에 걸. 3학년 3반에 해당하는 게 5명이에요. 5명. 자, 무부, 증, 직, 상, 투. 이렇게. 무부, 증, 직, 상, 투. 이렇게. 자, 무가 뭘까요? 제일 위에 거. 무등록 중개업자죠. 3학년 3반. 부는 뭘까요? 부니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이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세 사람, 양, 부, 모 중에서 요 두 사람이죠. 부, 모. 포상금 걸려있는 사람이죠. 3학년 3반.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보면 증입니다. 증. 증자 나오면 증서. 거기 증서에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그 증자를 따서 암기한다고요. 증자를 따서 암기한다고요? 예. 증서, 증서. 그 증서가 어떤 증서예요? 내용을 들으면서 요걸 이 글자를 보면서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양도 금지 증서이기 때문에 금지 증서잖아요. 청약 통장이나 철거민 입주권 같은 딱지. 이러한 양도 금지 증서는 중개해주면 안 되죠. 이러한 양도 금지 증서는 매매 허브를 하면 안 되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3학년 3반. 증서 나오면 3학년 3반이에요. 증서, 증서. 그 다음에요. 이건 아시겠죠?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투자는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등기 전매 알선. 미등기 전매 알선 행위가 투기 조장행위죠. 3학년 3반입니다. 예. 시험 문제가 형벌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거의 3학년 3반을 암기하시면 거의 한 문제 맞출 정도예요. 이런 걸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밑에 있는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여기가 내용이 많죠. 그래서 거기도 암기를 해두십니다. 보면 1학년 1반짜리는 암기하실 때, 자, 일단 옆으로 먼저 암기해봅니다. 1학년 1반인 안인 피양과 여학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임시이사 이등이라는 사람과 이소란 사람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요 이등이란과 이등, 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등, 이소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임시로 이사를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랑 이등, 이소, 요 사람이랑 1학년 1반인 안인비 양과. 이름이에요. 여학생 이름. 안인비 양과. 요 이등, 이소가 수협에서 파는 사이다차를 좋아한다. 이렇게. 여기서 제일 처음에 안인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안인자가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 내용을 거기다 안 쓰셔도 안인자가 뭐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100% 1학년 1반이에요. 첫 번째요. 공인중개사 안인자가 공인중개사라고 대놓고 쓰거나 비슷한 명칭을 썼을 때. 무자격자가. 두 번째요. 개공 안인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쓴 거예요. 안인자가 썼죠? 안인자가 썼다. 그러면 1학년 1반이라니까요.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 세 번째, 개공 안인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거예요. 매물 광고를 냈다고. 원래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개공만 광고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개공 안인자가 광고 내면 잡아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1학년 1반. 안인자가 뭐 했다? 그러면 전부 다 1학년 1반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B가 뭐겠어요? 비밀을 누설한 거지. 반의사 불벌죄.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양자 있죠? 양. 요건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그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사람 또 등록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사람 싹 전부 다 1학 1반이에요. 빌려주고 빌려받고 다 양자를 딱 보는 순간에 양도되어 떠올라야 됩니다. 요건 뭐겠어요? 임시 천막이나 파라솔이 떠올라야 됩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한 거죠? 1학 1반. 요 이사는 뭐겠어요? 실제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거, 둔 거, 이사. 사무실 2개. 사무실 2개다 그랬을 때 1학년 1반.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중 등록 나오죠? 등록 자체를 몇 번 했다고요? 2번. 등록을 2번 했죠? 1학년 1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소는? 사무실을 2군데 이상의 사무실에 소속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1학년 1반짜리. 1학년 1반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요걸 암기하면 정답이 거의 요거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그런데 저같이 고약한 사람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 다음 중 1학년 1반이 아닌 것은 해놓고 이걸 안 써요. 왜 안 써? 다운계약서를 썼다 이런 걸 쓴다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걸 쓴다고. 이런 건 징역 벌금이 없어요. 그러면 저 위에 것만 딱 암기해서 나 한 문제 맞출 수 있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저게 안 나와.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출제를 안 했지만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1학년 1반까지도 암기를 해두셔야 돼. 예? 힘드시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 2가 나오잖아요. 뭐 이중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 1학년 1반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나고 예외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려면 예외를 알아두셔야 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썼다.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1학년 1반 아니에요. 이건 2자 나왔잖아 이건. 2자 나온 건 전부 다 1학년 1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중 계약서 작성했 이거 나오면 징역 벌금이 없어요. 얘는 아예 없어. 징역 벌금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불안해. 나중에 또 이건 어디다 까먹어버리고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 까먹어버리고 문제 풀 때 이중 계약서 2가 나왔네. 1학년 이래버리면 그냥 그 게임 끝나는 거야. 그 문제는. 그러니까 참 이걸로 하려면 기억하실 때 여기까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이거 까먹어버리면 이제 틀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걱정돼서 이거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 이것도. 나중에 가서 선생님이 있잖아 왔는데 왜 1학년 1반이 아니에요. 뭐. 끝나고 와가지고 막. 그럼 어떡할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숫자가 뭐예요? 금쟁이 중에서 수. 지금 동그라미 8번에 써져 있잖아요. 초과보수, 초과실비. 그죠? 복비 많이 받은 거. 협자가 뭐예요? 요것도.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랑 협조한 거죠? 협조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협조행위라고 이렇게 협자를 따서 암기했습니다만 조문에는 협조행위라고 나오진 않아. 협조행위가 2가지인데.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인 그 사람한테 명의를 이용케 빌려주거나 명의를 이용케 해주거나 명함을 파주거나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협조행위죠. 조문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조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협조행위라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암기는 그렇게 해도. 판자는 뭐겠어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야.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거야. 매자는 뭐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금지행위 중에서 정도가 조금 약한 거죠. 금지행위 중에서 정도가 심한 것이 바로 증, 직상, 투. 이게 4만 3만짜리고. 특히 금지행위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금지행위 하면 7가지. 3만 3만짜리가 증, 직상, 투. 1학년 1반짜리가 수, 협, 판매. 벌써 금지행위 거기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이건 뭐예요? 너무나 유명한 차인데. 사이다 차인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이외의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이 뜻이에요. 이외의자, 개공 이외의자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준 정보를 다르게 공개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들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했다 이런 거죠. 응? 그걸 줄여서 그 내용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그걸 축약을 해서 암호화시켜서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사이다차. 사이다차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이 며칠 남았어요? 135일인가 남았다고. 어제 어떤 학원 갔더니 써붙여놨더라고. 이거 좀 이따가 이제 99일 해요. 좀 이따가 70 며칠 되고 이렇게 다. 금방금방 갑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령은 여기 지금 나눠드린 한 장짜리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시험 막바지 가서 60일 남고 한 달 남고 그랬을 때는 매일매일 하루에 10분 이상씩 맨날 보면서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이렇게 시험에 확실히 출제되는 게 드물어요. 예. 그리고 이걸 극복해야 점수를 80점 넘겨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3번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요거. 여기 과태료도 요거 한 문제 출제됩니다.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예요. 자, 500바 과태료. 요거 할 때 두 개만 암기하도록 합니다. 두 개.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하고. 앞부분에서 암기해야 될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요걸 꼭 암기하셔야 되겠다.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렇게. 저번에 그 6월 10일입니까? 하여간 북한하고 저기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하고서 그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1시간 좀 넘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이렇게 다 듣지 않았는데 거의 한 80% 90%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무슨 말 하나 궁금해가지고 동시통역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트럼프하고 좀 이미지가 좀 틀리더라고.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냥 한 게 아니야. 그 미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연설해가지고 국민들을 어쨌든 하여간 마음을 잡아갖고 표를 얻어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누가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그렇게 문답식으로 사전 그거 없이 하는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몇 명이나 있어 우리나라. 별로 없어 우리나라. 다 미리 질문 받아갖고 질문 다 짜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그죠? 우리나라 전체 대통령 중에서 몇 명이나 있냐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도 어쨌든. 연설을 잘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뭐 생각이 올바르든 뭐 틀리든 간에. 예? 그렇잖아요.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렇게. 연자가 뭐예요 연자가? 연수교육 어쨌다고? 안 받았다고. 연수교육 안 받은 겁니다. X죠.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게 돼 있잖아요. 2년마다. 안 받으면 뭐예요? 500과라 이 말이에요. 500원이 500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요? 개공. 소공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공까지 받는 겁니다. 소공이 연수교육 안 받아도 500과. 개공이 연수교육 안 받아도 500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자, 요게 핵심이에요. 설자가 뭐예요? 설.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이 1000%예요. 1000%.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설자가 뭐예요? 설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과예요. 중요한 것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500만 원의 과태료 얻어받는 사람이 누구요? 개공이지요. 소공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게 중요한 거지. 소공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면 소공은 설명을 잘못했다 그랬을 때 소공은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소공이 설명을 잘못해서 어떤 제재를 받아요? 자격정지. 그게 중요하지.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 진짜 영순이 아니에요. 영순이. 예? 아마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제가 한 100번 넘게 얘기할 거예요.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협회 나왔잖아요. 협회. 예. 협회 나오고 뭐라고 나오고 암기 방법도 있고 막 그래요. 협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단 뭐예요? 500과. 협회가 뭐예요? 500과. 협회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500과. 물론 이렇게 해서 안 통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솔직히. 근데 하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싫어하시니까 예? 야
협회 나오면 500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제일 끝에 가면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 사업자 나왔잖아요. 거래정보 사업자. 사업자의 운명. 운명. 사업자의 뭐라고 해요? 운명.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업자의 운명이죠. 운자가 뭘 것 같아요? 운자로 딴 건 딱 이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약관인 운영규정 얘기죠. 운영규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운영규정을 국장의 승인 받을 걸 승인 안 받았다고요? 운영규정을 갖다가 준수하고 지켜야 될 걸 위반했다고요? 내용 두 가지죠. 이게 운자죠. 명자는 뭘 것 같아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명령 등을 위반했다고요. 명령을 위반했다고요. 말을 안 들어먹었다고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그때가 뭐예요? 500과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과태료를 얻어받는 건 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업자의 뭐예요? 운명.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사업자의 운명. 응? 사업자의 운명.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로 갑니다. 오른쪽 위에 가시면 9개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교재 잠깐 보고. 이쪽을 갖다 암기하실 때는 여기 암기해 봅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어떻게부터 암기를 시작하냐면 백화점부터 암기 시작합니다. 백화점이라고요. 백화점 손님들이 반해버린 이 휴게실의 명칭은 백화점 휴게실의 명칭이 좀 이상합니다. 부, 표, 옥 이렇게. 백화점 휴게실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 표, 옥이라고. 손님들이 반해버린 휴게실의 명칭이 부표. 백화점 휴게실입니다. 자, 그러면 손자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 중에 손자가 뭐냐면 고객한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과. 자, 한 건하면 그때는 고객한테, 의뢰인한테 보증관계증서사본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줬어요. 100과.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반자는 뭐예요? 이건 쉬운 건데. 반납을 안 했다, 반자입니다. 반납 안 했다는 얘기 나오면 등록증이나 자격증 얘기인데 반납 안 했다 그러면 무조건 100과예요. 2는 뭘 것 같아요? 이전 신고 안 했다. 사무소로 이전했을 때는 10일 내 이전 신고하게 돼 있죠? 이전 신고 안 했네요. 10일이네. 100과. 이건 뭘 것 같아요? 글자를 봤을 때 내용이 막 떠올라야 됩니다. 휴가 뭘 것 같아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안 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100과죠. 개자는 뭘 것 같습니다? 개시인데 개시. 걸어둔다는 뜻이죠. 사무실에 걸게 되어 있는 서류가 4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등록증, 자격증 원본, 요일표, 보증서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4가지 걸 걸어둘 것을 개시 안 했다는 뜻이죠? 개시 의무 위반이에요. 100과죠? 걸어둘 걸 안 걸어놨을 때요. 이건 뭐예요? 명칭은 수없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명칭은 명칭,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개업 공인인사는 중개사무소 명칭을 쓸 때 방법이 몇 가지인가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인인사 사무소, 또 한 가지 방법은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명칭을 써야 되죠. 명칭이 상호예요. 그게 명칭 쓸 의무죠. 근데 공인인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사무소 명칭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그 명칭 쓸 의무 위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태료예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제재 수단으로 봤을 때 무거운 제재가 아니에요. 그죠? 돈으로 떼오는 거죠. 네. 과태료 얻어맞았다고 뭐 막 이렇게 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 일하다 보면 과태료는 그냥 한 대씩 얻어맞는 거지. 반면에 업무정지라든지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근데 과태료 정도는 웃을 수 있죠. 돈으로 떼오는 거니까. 약한 거라는 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과태료 사유를 암기하는 이유는 이게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가 제일 약하니까.
우리가 업무정지 사유를 암기했습니까? 업무정지 사유. 암기 안 했어요.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다 업무정지 사유예요. 두 가지 빼고. 어떤 것 빼고 다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까? 바로 과태료. 과태료 너무 싸요, 싸. 이건 과태료를 매겨야지 업무정지 때문에 만드는 거라고 가중처벌되는 경우 빼고는. 또 한 가지는요. 지난주에 보면 절등치 사유. 절등치 사유는 등록을 반드시 잘라야지. 거기다가 영업정지를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법 위반 행위는 전부 다 뭐예요?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업무정지 사유는 암기 안 해도 좋다. 그러면 대신 과태료 사유는 암기하셔야 돼, 이게. 이거 업무정지다 그러면 다 틀린 얘기들이에요. 과태료 사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뭐예요? 부. 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부칙 개공도 개공이죠. 명칭을 쓰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이 사람은?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부동산 중개 그런 문자가 들어가게 써야지요. 만약에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안 쓰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잘못 쓴 거지. 이게 이거지. 그 다음에 표자는 뭘 것 같아? 표시광고, 표시광고. 표시광고를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만 표시광고 할 수 있다며. 개공 아닌 자는 표시광고 할 수가 개공 아닌 자는 표시광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내버리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잡혀가잖아요. 1항 1반이잖아요.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광고 낼 때 광고 전단지에 그 중개업소의 상호라든지 그 중개업소 사장님 이름이라든지 그 중개업소의 주소라든지 그 중개업소의 전화번호가 광고 전단지에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광고 낼 때 그게 뭐예요? 누락이 되면 표시 광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표시 광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했어. 누락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과태료예요, 과태료 그거. 싸요, 과태료. 자, 옥자는 뭐예요? 5개 광고문이에요. 근데 5개 광고문은 조문에 따라서는 간판이라고 막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간판을 보기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간판하면 뭐가 떠올라요? 간판 실명제.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조문에는 이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간판 실명제. 간판에 뭐 하라고요? 이름 적으라고. 등록증상에 이름 적으라고. 안 적으면 아니면 허위로 적으면 간판 실명제 위반이죠? 그때가 뭐예요? 과태료, 과태료. 백과예요, 과태료. 싸죠, 싸죠? 한 대씩 얻어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받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합니다.